자, 이번 영상부터는 로그인을 실제로 유저 DB를 만들어 놓고 DB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비교해서 로그인 처리를 하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유저가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 그 이메일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몇 개 유저 DB를 이 데이터 안에다가 선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ll users 라고 하고 아이디는 1 하자 이메일은 패스워드는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당연히 없는 메일 주소고요. 있을 수도 있지만 저와 상관이 없는 메일 주소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사실 DB상에는 절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패스워드는 암호화해서 사실 주고받고 저장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 비교를 위해서 하나 정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헷갈리지 않게 같은 걸로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이 안에 버튼이 있어야겠죠. VBTN에 버튼에 로그인이라고 해주고요. 자, 버튼에도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뷰티파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기서 버튼스라고 있는 곳에 오시면요. 여기에도 이렇게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블락이랑 요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버튼 박스 그림자를 없애는 거랑 100% 가로 길이가 100%인 거, 그리고 좀 크게 만들고 싶으니까 아래로 내리다 보면 라지라는 속성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그인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속성으로 일단 라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자, 이거랑 아까보다 좀 커진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블락이라고 하면 가로 사이즈가 요 전체 사이즈에 딱 맞게 끝까지 차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프레스드라고 써주면 자, 이렇게 아까 섀도우가 들어가 있던 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카드 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이 너무 밋밋하니까요. 컬러로 이걸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컬러는 스타일 테마에서 컬러스에서 여기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기 있는 컬러들을 이렇게 요런 명령어들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되었다, 혹은 아이디가 없다, 패스워드를 확인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뜨든 이런 게 돼야겠죠. 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클릭을 했을 때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라는 함수는 데이터 아래에 메서드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로그인이라는 걸 만들어 주고 일단 한번 찍어 봅시다. 콘솔 로그 디스 이메일이랑 디스 패스워드라고 하면 제가 여기 입력을 했으면 자, 콘솔 창에 그것들이 찍히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로그인 누르면 자, 여기 아이디와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잘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실제로는 DB에서 이 조회나 비교를 해야 하지만 DB와의 통신은 제가 맨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러 제외를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찾아서 이 사람의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찾은 다음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인해서 전체 유저에서 해당 이메일로
유저를 찾는다.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유저의 비밀번호와 입력된 비밀번호를 비교한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통과하고 다 true가 나왔을 때 로그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로직으로 일단 만들어 줄 텐데요. 전체 유저에서 해당 이메일의 유저를 찾는다는 당연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for each를 통해서 간단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에서 실제로 이메일을 조회하는 건 DB 쿼리를 날리거나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for each나 이런 포문을 통해서 유저를 아이디를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한 로그인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let selected user라고 해놓고 이걸 널로 하나 선언해 놓을게요. 즉 이 사람이 입력한 이메일을 이 유저 all users 안에서 찾아서 있으면은 selected user에다가 그 유저를 집어넣고 없으면은 selected user가 널인 상태로 그냥 반환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this all users for each 해주고 여기서 유저가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유저라고 제가 하나를 선언해 줬고요. if 유저의 이메일이 this 이메일이면 selected user에 유저를 넣어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ll users를 반복해서 이 두 개의 유저를 반복해서 돌릴 건데 돌다가 이 유저의 이메일이 내가 지금 입력한 이메일 여기에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이메일과 같다면 그 유저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유저를 selected 유저에다가 담아서 이 포문이 끝나게 되는 거죠. 포문이 끝날 때까지 돌겠죠. 그러면 이 selected 유저가 만약에 없으면 selected 유저가 여전히 반복문이 다 끝났는데도 널이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알라창을 하나 띄워볼까요? 이메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라창이 하나 뜨겠죠? 입력하신 이메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있으면은 여기에 걸리지 않고 일로 넘어올 거예요. else 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뭘 검사해야 될까요? 유저의 패스워드랑 그 다음에 입력한 패스워드랑 같은지를 검사해야겠죠?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도 당연히 알라창을 띄워야겠죠? 입력하신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selected user겠죠? 이렇게 린터를 지정을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지금 사용되지 않은 값이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선언되지 않은 내가 정의하지 않은 값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에러가 뜨거든요. 그래서 에러를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elected user죠 여기. 네, selected user의 패스워드가 지금 입력한 패스워드와 같지 않다라고 알라창이 뜨는 거고요. 자,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else라고 해서 알랏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냥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알라창을 남겨놓고요. 여긴 지워주시고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호자 gmail.com 이라고 했고요. 비밀번호는 1, 2, 3, 4, 5, 6. 자, 그리고 나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자,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잘 뜨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패스워드를 아무 값이나 이렇게 해서 이메일은 있고 패스워드가 맞지 않은 상태라면 로그인을 누르면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com 뒤에 2를 붙여서 이메일이 이번에는 없는 상태겠죠. 로그인을 누르면 입력하신 이메일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코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코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 일단 여기서 끝났고요. 자, 만약에 selected 유저가 널이면 이렇게 알라창을 띄우고요. 그리고 사실은 selected 유저의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아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 경우는 사망연산자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 if문에 하나 그리고 if문에 else에 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기 때문에 사망연산자로 이거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알라창을 띄우고 여기에 뒤에 똔똔을 써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저장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세이브 버튼을 눌렀으니 린트가 자동으로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만약에 패스워드 selected 유저의 패스워드와 this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거죠.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알람이 뜨고요. 만약에 이거의 반대니까 else니까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일치한다면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알람창이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도 사망연산자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볼 텐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사망연산자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selected 유저가 널이라면 alert 이거죠. 그죠? 그리고 else면 여기 똔똔에 들어오는 건데요. else가 요 구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selected 유저가 널이면 일단 이 알라창이 바로 떠버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여기로 떨어지겠죠. selected 유저가 널인 경우에는 일로 떨어지고 selected 유저가 널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 왔더니 다시 또 사망연산자로 if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죠. selected 유저의 패스워드와 this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으면 알라창으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가 뜨는 거고요. 알라창으로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페이지로 오셔서 자, 봅시다. 한번 되나? 자, 패스워드랑 이메일 맞게 입력했고요. 로그인 버튼 누르면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패스워드를 이상하게 입력하면 일치하지 않습니다가 뜨고요. 그리고 뒤에 2를 붙이면 이메일이 없습니다 라고 뜨는 거죠.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우리가 로그인 창스럽게, 로그인 프로세스스럽게 만들어 볼 텐데요. 알라창은 사실은 저의 경우에는 잘 선호하지 않는 경고창이고요. 이 위에 알라창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만약에 그게 틀렸다면 이 위에 무언가 메시지를 띄워 보도록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뷰티파이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오셔서 컴포넌트에 알랏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알랏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인포, 워닝, 에러, 석세스 알라창들이 다 있는데 일단 에러 알라창부터 복사를 해주시고요. 오셔서 카드 위에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만약에 이게 true면 알라창이 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떠 있을 거예요. 아마 보면은 이렇게 떠 있죠. 자, 떠 있는데 이거를 요 true 때문에 이 value가 true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이는데 이거를 여기 내려오셔서 우리가 값을 하나 지정해 줍시다. is error false 라고 지정을 해주면요. is error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is error 라고 하고 여기에 id와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은 당연히 is error가 false니까 안 떠 있겠죠? 대신에 요 알라창을 좀 우리가 바꿔 봅시다. 자, this is error가 true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selected 유저가 널이면 에러가 되는 거죠. 에러가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아도 똑같이 알라창이 아니라
is error가 뜨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알라창은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잖아요. 여기서 좀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똑같이 만든 다음에 여기에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써주고 대신에 여기 타입이 에러가 아니라 success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login success라고 지정을 하나 해주고요. 이 아래 내려오셔서 is error 밑에 login success는 당연히 처음에는 false겠죠? 라고 해주시고 이 아래 내려오셔서 this login success가 true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알라창이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해주시고요. 자, 로그인을 누르면 자, 이 위에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알라창이 잘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2번 패스워드를 틀리게 입력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위에 뜨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새로 고침해 주시고 없는 이메일 쓰고 패스워드를 쓰면 로그인 버튼 누르면 위에 에러창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를 떼어주는 것까지만 이번 영상에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알라창에 와서 여기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클래스를 줄 겁니다. 클래스하고 마진, 바텀 3칸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좀 살짝 떨어뜨려서 예쁘게 만들어 봤고요. 지금 보시면 알라창은 잘 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알라창을 띄울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까지 잘 뜨죠. 근데 하지만 이 두 개가 같이 떠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뭐 마이 페이지라던가 홈이라던가 페이지를 이동시키면서 로그인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알람 메시지가 아니라 페이지를 이동시키면서 이 페이지 전체가 이 사람이 지금 로그인이 완료되었구나, 이 사람은 로그인이 완료돼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이 뷰 어플리케이션이 그걸 인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던 login.view 파일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준다면 login.view 파일에서 벗어나는 순간 is login success가 없어지겠죠. 당연히 제가 여기에서 뭐 home.view 파일로 리다이렉션을 시켰어요. 로그인 이후에. 근데 여기에는 이게 login success라는 값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로그인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그렇다고 라우터의 파라미터로 계속 이 값들을 넘겨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중앙에서 이 사람의 로그인 상태 값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걸 우리 배웠죠. 어떤 걸로 할 수 있나요? 네, 뷰엑스를 통해서 이 사람의 로그인 여부를 계속 관리해 준다면 어느 페이지에 가든지 간에 이 로그인이 되었다라는 상태 값을 계속 이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의 로그인 여부를 중앙관리 통제소인 뷰엑스를 통해서 상태값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